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늦은 밤이고,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오가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무슨 말을 꺼내야 되는 게 맞는지, 좀 복잡한 그러한 하루고, 복잡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일찍 하려고 했어요. 일찍 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도 많고, 네, 오늘 중요한 영상들, 자유한국당 영상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 떠한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나 뭐 이러한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좀 두드러지게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방송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예언가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앞에 있을 그러한 예상들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 놨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거의 다 현실화 되어 가고 있어서요. 아, 마음이 한편으로는 착잡하고요. 예,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평창 올림픽에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권 5년 동안 써야 될 힘을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에 다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을 다해서 이거는 뭐 그냥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미친 짓이죠. 5년 임기 내내 이렇게 써야 될 힘을 몰아서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에 다 쏟아붓고 있는 느낌인데 결론은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국난에 있어서 6.25 때 6.25로 이렇게 치면 낙동강 전선이고요. 지금 뭐 마지막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공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모든 것을 다해서 쏟아부은 공세가 지금 무의로 끝날 가능성이 무지 높거든요. 그러면 이 공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낙동강 전선이에요. 낙동강 전선. 낙동강 전선. 예, 이 공세가 끝나고 나면 융단 폭격이 있을 것이고요. 이 공세 와중에 우리 보면은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미군의 B-29인가요? 고고도 중폭격기죠. 예. 그것이 외관 쪽을 정말 소위 말하는 융단 폭격을 하고 그 이후에 메가더 장군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예. 이들의 모든 사력을 다한 공세가 끝나면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니, 그 이전에 올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갈지 그 와중에서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보면은 우리가 뉴스에서나 뭐 이렇게 지금 떠들썩하고 있는 게 문재인이 평창으로 가는 기차인가요? 뭐 새로 기차 만들어졌나 봐요. 난 그 기차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차에 타서 CNN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것 때문에 떠들썩하잖아요. 그 내용인즉슨 한미 연합 훈련을 올림픽 기간 중에 이렇게 치러질 한미 연합 훈련을 뭐 중단할 것을 미국에게 요구를 했고 미국도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 나는 못 들었는데 라는 그러한 반응이 나왔죠.
틸러스 국무장관은 19일날 한국이나 일본과 오랫동안 현지 시간이에요. 현지 시간 19일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 뒤에 한국이나 일본과 오랫동안 해오고 예정되어 있는 정기 군사 훈련을 변경하는 어떤 계획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고, 틸러슨 장관은 이 훈련은 여러 해 동안 진행해온 것이고 정기적으로 해왔다. 사전에 공표한다. 훈련에 관해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예정된 것을 바꾸는 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한다라고 예, 뭐 간단하게 부인 아닌 부인을 해버렸죠. 이런 거예요. 혼자서 지금 현재 그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미국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인 즉슨 이것은 어디를 무엇하고도 이어지죠? 이러한 말은 결국에는 그 미국이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그 취하고 있는 태도가 있죠. 참가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말을 한 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결정된 바 없는 듯한 그러한 애매모호한 말로서 지금 계속해서 일관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를 사실 그것 자체를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나요? 네, 이 정부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있죠. 무엇이냐 하면 뉴스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번에 그 광명시장, 경기도 광명시장이 뭐 좀 어딜 갔다 왔나 봐요. 어디 갔다 와서 뭐 거기에서 어떤 무슨 그 북한에 관련된 그런 어떤 북한의 올림픽 그 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왔나 봐요. 중국 쿤밍에서 북고위급 체육계 인사를 접촉하고 그 왔다라는 그런 기사가 노컷 뉴스발로 터졌네요. 우연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위한 준비된 만남. 네, 여러 차례 만남에서 시종일관 우호적. 뭐 평창 참가 걱정 말라 의지가 엿보여. 뭐 이런 게 그 대충 그 기사의 줄거리네요. 큰 줄거리. 그리고 이것은 아마 방송에서 되었던 건가 봐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거기에서 나온 내용인가 봐요. 그것을 노컷 뉴스가 기사화 시킨 건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올림픽을 핑크빛 무드 속에서 치룰 것을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이고 중국을 자기들의 그 잔치에 중국까지 참석을 시켜서 어떤 그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그 정세의 주도권을 한국과 중국과 북한이 쥐고 가는 듯한 그러한 그 모양새를 연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그 대화와 평화 무드에 그 물들게 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그 전쟁 의지와 북폭 의지에 대해서 그것을 상쇄시키는 또는 분쇄시키는 그러한 이벤트를 사실상 벌이려고 한 거죠. 그런 와중에서 문재인은 또 요번에 보니까 뭐 미군의 F-35를 뭐 대량 구입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말도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예요. 뭐 미국에게 뭐 알랑방귀를 끼면서 한편으로는 공작을 이렇게 벌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받을 것은 다 받으면서 그것에 넘어갈 트럼프의 행정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줄 거 다 주고 진짜 속된 말로 뒤지게 맞을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뒤지게 맞을 날. 지금 제가 예전에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가 하나하나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면서도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현실은 현실이고 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들은 감내해야 되는 거고, 미국은 올림픽이 다가온다.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뼈를 녹이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조바심을 선사를 할 거예요. 대한민국에게. 예, 참가 여부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베도 마찬가지죠. 아베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예,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놓고 참가하라고 얘기 안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기간이, 올림픽 기간이 그 미국이 생각하는 데드라인하고 정확하게 겹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현재 전쟁을 언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한 결정을 놓고 있는데, 그 큰 상황을 놓고 이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게, 미국으로서는 건곤일척의 어떤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미국이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미국은 지금 정말 다시 극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극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미국은, 저는 단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넘어가거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그때서부터 망해요. 그때서부터 망하는 변곡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은 그때부터 쇠퇴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의 그 엘리트들이, 그 모든 전 세계 그 엘리트들을 모아놓은 그 미국이 그것을 모르겠냐고요. 미국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제가 봤을 땐 어설퍼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미국 정부가 그냥 속아서 넘어갈 리는 없다라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지금 현재 불길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이야기를 드릴 게 있어요. 지금 김정은의 생일이 언제죠? 김정은의 생일이 1월 8일이고요. 그리고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월 8일 이전 2016년 김정은 생일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알아봐 보신 분 계세요? 2016년 1월 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이 경천 동지할 일을 북한이 벌였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이 소위 말하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그 5차 핵실험을 감행했죠. 정은이가 정말 핵 강성 대국에 이르는 그러한 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실험을 감행한 게 바로 김정은의 생일 바로 직전입니다. 생일 직전에 5차 핵실험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수소폭탄. 그래갖고 대한민국 전 세계가 경악을 했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나 본데, 그래서 전 세계가 경악을 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사드 시스템을 서둘러 배치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1월 6일날, 예, 김정은의 생일은 1월 8일이고요. 그 바로 직전인 1월 6일날 한 거고요. 경축 행사를 벌인 거죠, 북한으로서. 그리고 2월 16일은 항상 북한은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생일과 김정일의 생일을 그 전후로 해서 일을 벌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두 개 다 그 평창 올림픽 직전이나 평창 올림픽 중에 있다라는 거죠. 날짜는 1월 8일, 2월 16일. 이 두 날짜를 북한이 핵실험이나 도발을 안 하고 지나간다라고 판단한다라면 정말 우스운 거고요. 우리가 순진한 거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올림픽 때문에 안 한다라면 정말 순진한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터진 게 80조 터진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는가요? 감이 오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볼 테니까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조선일보에 요번에 80조 터졌잖아요. 뭐 북한하고 뭐 대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북한에서 대화의 뭐 조건으로 80조를 요구했다라는 등 막, 그래서 북한에서 또 이게 알려지니까 지랄지랄하고 그런 게 막 밖으로 새나갔다고 지랄지랄하고 뭐 그런 사실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지금 떠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게 나왔겠어요? 이런 게 나온 이유는 바로 그거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요걸 그냥 지나가겠냐고 얘네들이. 예? 그러면 1월 8일과 2월 16일에 빅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그 기간은 올림픽 기간이다. 어? 그 기간은 올림픽 기간 바로 직전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을 좀 다물게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의 입을 다물게 할 필요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입도 다물게 하고 평창 올림픽도 온다라면, 이건 뭐 약간 저희들은 말이 안 되는 생각이지만 얘네들 생각으로는 말이 되는 거죠. 얘네들 생각으로는 좀 퍼주고 도발도 못하게 하고 올림픽도 참가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평화, 전쟁은 없다, 평화, 대화, 이런 거에 있어서 선전할 수 있는, 거의 뭐 그들 시각입니다. 그들 시각으로는 완전한 어떤 시나리오죠. 그런 가운데 80조가 터진 게 아닐까요? 80조 이야기가 그런 것 때문에 저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북한으로서도 정말 되는 장사죠. 이것에는 굉장히 고도의 노림수가 있는데, 물론 이 고도의 노림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다 읽고 있는 거고, 아유 참 가소롭게 보이겠지만, 딴에는 고도의 노림수인 게, 북한으로서도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예. 이 이벤트를 좀 참아준다. 그래, 우리가 정말 너희가 어여삐 여겨, 너희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 도발을 안 할게. 대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도발을 안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돈도 챙기고,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뭐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고, 앞으로 뭐 만약에 준다면 말입니다. 네, 가정이죠. 준다면 어마어마한 돈도 챙기고, 거기에다가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대화 무드를 조성해서 미국의 북폭 의지를 꺾고, 미국의 예방 타격, 예방 전쟁의 흐름을 국제사회에다가 대놓고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미국은 공경에 빠지고,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정세의 흐름을 그들의 손아귀에 잡을 수 있다라는,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정말 꼭 먹고 알 먹고지. 그러한 상황에 다다르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거를 받아들이겠냐고요. 이 뻔한 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미국이 받아들이고 나면 미국에는 어떠한 길이 남는데, 예? 이걸 받아들이고 났을 때 미국에 어떠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기다리는데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참가 여부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참가 여부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무슨, 제가 진짜 그 말을 좀 하겠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저거. 이거 무슨 개소리를 하나? 야, 니들끼리 지져. 너희들끼리 짓고 떠들고 까불고 마음대로 해봐. 어? 좋아, 분위기 무르익어가. 무르익혀봐. 그리고는 내뱉는 게 미국이, 아, 우린 그런 일 없다죠. 그게 바로 틸러슨의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보도문 아닙니까? 항상 해왔던 훈련, 뭐 그거 취소하고 뭐 그런 거 얘기 없었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저는 전서부터 이야기했었죠. 예. 1월이나 2월 정도가 데드라인이 될 것이다. 근데 미국은 3월이라고 했네요. 미국은 3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유두리를 부려서 최대한 최장 빠르면, 정말 빠르면 제가 보는 1월 2월, 그러면 여기서 좀 늦으면 3월 4월, 예, 정말 촉박한 시간이고요. 미국으로서도 촉박한 시간이고요. 그 시간 안에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올림픽 참가 결정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만 무슨 마약을 했는지 무슨 뭐를 했는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제 방송을 계속 들어하셨던 분들은, 저는 그 전서부터 단 한 번도 제 생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분명히 아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리고 또 내가 죽는 상황이 오는데 내가 지금 현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고분고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힘을 쓰고 써야죠. 힘을 써야죠. 그게 미국이에요. 그게 미국인데 지금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다가 좀 설명을 덜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군부도 우스운 집단이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의 군부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많이는 하지 못하고 넘어가겠네요. 대한민국 군부는 제가 우스운 군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의 전력으로도요, 베이징을 미사일로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미사일만으로도 짱깨의 핵심부를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경제력이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물량, 뭐 장기적인 것, 미군과의 관계가 좋고
일본과의 관계가 좋다라면 대한민국이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물량으로도 우리의 적국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력을 이미 지금 현재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우수한 대한민국 동맹군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은 전혀 사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자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맹방으로서의 협력을 가할 수 있는 동맹군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국은 포기 안 합니다. 미국은 포기 안 하고요. 요거 말 꺼냈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대한민국 남부에서 쏘면요, 지금 지대지 미사일로도 베이징을 타격이 가능해요. 지대지 미사일로도. 현무 3 같은 경우에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지금 현무 이게 몇이지? 제가 한번 볼게요. 800km까지 날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남부까지 옮겼을 경우에 지금 현무2죠. 현무2가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요, 베이징까지. 근데 남부지방에서 가능한 거예요. 남부지방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발사했을 경우에는요, 지금 베이징까지도 타격이 가능해요. 지금 그러한 상태의 대한민국 육군이고요. 육군은 단일 전력으로서 육군으로서만 놨을 때는요, 지금 중국하고 붙으면요, 중국 정말 저를 너가 얼마나 알아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전문가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요, 박살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끼리의 중국군이 어느 정도의 한심한 군대냐 하면요, 군대는 자신들끼리의 통화도 어려워요. 중국군은 자국 군대들끼리의 무선 통신도 어려워요. 왜? 장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어떤 장비가 돼 있거나 어떤 지휘 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잘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국 군대끼리도 어떤 통신의 어려움을 겪는 군대가 중국 군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참 잘 움직이겠습니다. 거기다가 중국군은 쏟아부을 수 있는 전력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부정부 같은 경우 걔네들 정도만 대한민국 군대를 담당할 수 있지, 다른 군대를 이쪽으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여기저기서 예전에 중국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저기서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고, 티벳, 신장 위구르, 저쪽에 대만과 가까운 지역, 또는 인도와 가까운 지역에선 인도와의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왜? 힘의 공백이 생겨버리는데, 거기에 있는 부대를 빼서 옮겨버리면 힘의 공백이 생겨버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좋은 찬스를. 그렇기 때문에 중국군은 대한민국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에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장이 짧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또 우리 지형에 맞게끔 개발이 되어 있고, 또 모든 장비들이 사실상 아주 현대화되어 있죠. 그것도 아주 정말 미국과 견주면은 힘들겠지만 일부는 미국과 견줄 수도 있고 뛰어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준비를 해왔는데,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적은 누구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적은 북한이 아니에요. 북한은 주적이 맞는데요, 진짜 적은 중국이에요. 대한민국 육군이 무엇을 바라보고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전력을 증강시켜 왔는데요.
대한민국의 적은 당장은 북한이지만 궁극적인 적은 중국입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 예, 맞습니다. 레미네스님. 걔들을 보고 전력을 증강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래서 무지막지한 그 육상 전력이 필요했었던 거고요. 어차피 우리는 동맹국가와 함께 해안 방어하고 해군도 거기에 맞게 사실상 착실히 이렇게 증강시켜 온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기지를 강정으로 옮긴 것만 해도 제주로 옮긴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급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군이 대한민국 그에서 중국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어디죠? 해군이 만약에 분쟁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근은 분명히 제주도 남쪽 바다일 거예요. 2호도겠죠, 2호도. 요번에 당장 보면은 얘네들 짱깨 애들 비행기 끌고 왔잖아요. 2호도 근방으로 해서. 예? 거기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무지 높죠. 그런데 거기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도요, 대한민국 해군과 중국 해군이 붙는다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해군과 중국 해군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겨요. 왜? 우리는 중국을 침범하거나 중국을 뭐 공격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방어잖아요, 방어.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지스함과 대한민국의 어떤 뭐야, 유도 미사일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고요. 중국보다 앞섭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커버를 하려면은 중국의 어떤 그 해군 자원을 거의 다 끌어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해군을 쓸어버리려면 중국은 중국의 해군 자원을 다 끌어와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국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왜? 중국의 해안이 얼마나 깁니까? 중국의 바다가 넓잖아요. 중국의 전력은 베트남하고도 상대를 해야 되고 필리핀도 방어를 해야 되고 뭐 정말 그 중국의 무서운 적인 일본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전력을 끌어온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가? 지금 뭐 그 중국이 필리핀 그 근해 앞에다가 막 암초지대 있잖아요. 그 뭐야 뭐라 그러죠 그걸? 그 뭐라 그러나요? 얕은 바다에 잠겨 있는데 그 산호초 그 부근을 콘크리트로 때려 부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어떤 기지화 시키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응? 그런 데를 만약에 한국과의 해전을 위해서 그 자국의 어떤 그 해군을 동원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데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털린다고요. 아니 비었는데 아무리 베트남 해군이 허접하건 뭘 하건 간에 군함 입고 갔을 때 상대를 하기 힘들다니까요. 대한민국 해군에 집중을 해버리면. 그러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애들은 여지까지 그 걔네들이 무서워서 방치해뒀던 것을 점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게 함부로 못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이 또한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분열과 대한민국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공작을 해온 것이고요. 그 결실이 탄핵이고요. 그 결실이 탄핵입니다. 상당 부분 그들의 영향이 있었죠. 그들의 그 결정하고 그랬던. 그런데 그 붕대 산적 이분은 누구죠?
이분 여기 와서 왜 이렇게 그 말을 막 그 함부로 하시죠? 어? 아, 그래요? 아, 안녕히 가세요. 제가 지금 보질 않으니까, 어, 지금, 저희 그 매니저 분들이 한 분도 안 들어오셨나, 오늘? 어, 오늘 안 보이시네. 예, 암튼 그렇고요. 어, 다음은 제가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하면요. 예, 다음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윤마님 지금 불리한 면이 있기야 있죠. 근데 여전히 저희들에게 가장 든든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군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몰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도 그렇게도 미군을 몰아내려고 애쓰는 게 그 중국과 북한의 지금까지의 큰 그 전략이었죠. 결론은 이번 평창은 정말 저희들로서는 최악의,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이상한 올림픽, 야 저런 게 뭐 있었나, 저런 상황도 다 있나 라는 그러한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에는 제가 늘 그 말씀드려왔던, 북한 애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옵션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도발 아니면 도발 아니면 근데 도발은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됐잖아요. 도발했다가는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 평창 올림픽에도 이게 맥이 통하는 거예요. 아, 은근히 이게 그 한국을 이용해서, 한국 애들을 이용해서 한국의 종북 애들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은근히 그 평화를 가장한 올림픽 참가를 하고 싶은데, 그 뒤에는 어떠한 그 괴계가 숨어 있죠. 그 뒤에는 뒷돈 주머니도 챙기고 주머니도 두둑히 챙기고 그러면서 미국을 공경에 빠뜨리는 평화와 화해 무드로 이끌어가면서 자신들을 평화의 화신처럼 포장을 하면서, 진짜 웃기는 거죠. 이 빨갱이들을 보면 정말 웃기는 놈이에요. 웃기는 놈들이에요. 자신들을 평화의 어떤 화신으로 포장을 하면서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싶은 게 이들의 본심일 수 있어요. 본심일 거예요. 예? 이것을 표현을 하자면 지금까지 남한을 앵벌이로서 철저하게 이용을 해 오고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북한 애들은 남한의 종북 세력들을 철저하게 부려서 앵벌이처럼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그 앵벌이들이 중국에 가서 정말 처참한 광경을 연출을 하고 저희 그 국민들에게, 우파 국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죠. 예. 그와 같이 이용을 하는 와중에 또 이 앵벌이들을 또 인질로 삼는 거죠. 삼아서 요번에 한번 그 돈도 좀 땡겨보고, 뭐 이게 뭐 그 북한 놈들의 그 말이 전 허황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80조 돈도 벌고, 예. 뭐 이러한 다목적 카드로서 지금 현재 그 이용을 그 하려 하고 있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다 뽀록이 지금 이미 나버렸고, 그리고 또 북한이 그렇게 마지막 남은 옵션으로 그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요번에 아주 여실히 보여준 거고요, 중국에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요, 대한민국에.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파괴로 이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의 파괴,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손상, 더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면 이것은 외세를 끌어들이게 되죠. 벌써 끌어들여졌잖아요. 정부 자체가, 아니 집을 지키는 사람이 집을 안 지키려고 하니 당연히 도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정탐이라도 하는 거지. 물론 주변에 파출소가 있어서 함부로 정말 마구잡이로 들어오진 못하지만, 도둑이 파출소에 그 경찰이 졸고 있지 않나, 경찰이 멀리 어디 그 순찰 나가지 않았나, 뭐 이런 거 호시탐탐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요번에 그 폭격기와 전투기도 한번 보내보고, 그게 정탐 행위잖아요. 집 지키는 주인이 의지를 안 보이니 도둑은 얼마든지 정탐할 수 있는 거죠. 도둑이 신고하기 전에는 파출소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예? 폴리스가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 폴리스는 미국이고 집을 지키려고 하는 주인은 누구겠어요? 문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도둑이 정말 털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세콤 시스템이. 대한민국엔 세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경찰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경찰이 잘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 외세가 더 난동을 부리고 더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기미가 보이면은 경찰도 출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을 해버리면 이 상황이 바로 정확하게 뭐 지금은 뭐 어찌됐든 미국이라는 그 우방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상황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힘이 돌아가는 그런 관계의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 땐 구한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한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한말하고. 외세를 끌어들인 결과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한다라는 인간들이 전쟁을 끌어들인 꼴이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큰 혼란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미 미국은 그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결실을 보고 있죠. 결실을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로 인해서 결실을 보고 있고요. 그 결실은 뭡니까? 저는 요번에 그 휴전선을 통해서 귀순한 병사, 오늘 한 명 더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JSA를 통해서 귀순을 했고요. 저 요거 그냥 간단한 문제 아니다라고 봐요.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이 텀이 엄청 짧아요. 휴전선을 통해서 연달아 귀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이 텀이 JSA를 통해서 귀순한 애도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귀순한 겁니다. 자동차를 몰고 돌진을 해서 여지까지 전혀 없었던 방법으로 한 거고요. 그것도 충격적인 모습이지만, 그 이후에 요번에 또 귀순한 애가 발생한 그 간격이 굉장히 짧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휴전선은 그들이 그 사상교육을 아주 잘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자원들만 배치하는 곳이잖아요. 이것이 이 압박의 어떤 그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저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미군이 잘한다라고 봐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미군 애들이 대처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요번에 그 부산항을 통해서 대량으로 반입된 지뢰 방호 차량, MRAP라는 지뢰 방호 차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뭔가가 임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박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어떤 군사적인 피해는 저는 적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주 미미할 것이다라고 봐요. 그것은 제가 전쟁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격이 끝나고 북한이 망하거나 또는 북한이 지금 현 단계에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난다거나 그래서 북한 내부의 어떤 권력이 공백 상태가 생기고 치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과 같이 합세를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의 평정 작업을 하겠죠. 치안을 잡고 점령 작업을 하겠죠. 그랬을 때 필요한 게 이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요. 그 증거는 또 있죠. 황병서가 그 숙청당한 거. 황병서가 6계급 강등을 당해갖고 뭐 별 4개 원수하고 대장하고 중간 사이에 그 계급이었던 것 같은데 황병서가 6계단을 강등을 당해서 영광급으로 떨어져서 쫓겨갔대요. 뭐 일단은 뭐 처참한 몰락이죠. 일단은 다시 쓸지는 몰라요. 그거는 북한이란 나라가 웃기는 나라라서요. 그것도 역시 그 징후 중에 하나라고 그게 또 왜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지는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 이권 다툼. 그 이권은 다시 재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재 때문에. 제재로 인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북한이 굴러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황병서가 이렇게 그 실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권 싸움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미군은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뢰방어 차량을 대량 반입을 하고 이것이 그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휴전선에서 귀순도 그렇고요. 중요한 건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도 되면은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 되면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못 알아차리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알고 있을 겁니다. 알 거예요.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못하냐 하면 얘네들은 이 바보짓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해요. 이 바보짓을 얘네들은 멈추지를 못할 겁니다. 그것은 이 친구들이 영혼을 이게 저당 잡힌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핵심 세력들 그들 중에 정말 쥐락펴락하는 누군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뭐 최고 통수권자조차도 쥐락펴락하는 인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영혼을 저당 잡힌 인간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는 순간까지 존재하려면은 그게 하루든 이틀이 되든 늘어나야 되고 늘어나려면은 지금 커밍아웃을 하거나 지금 어떤 그 모습이 드러나면 당장 망하잖아요. 원래 약점이 많은 인간들은 내일 죽을 줄 알아도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매를 맞고 가거나 이런 짓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서 방향을 튼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디선가 채찍이 날라오지 않겠어요? 북한에서 저 자식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래 돼버리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당장 끝장나잖아요. 그럼 끝까지 버텨야지. 끝까지 대한민국이 망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방향으로 끝까지 바보짓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는 바보짓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판단하고 제 생각으로는 이 짱깨들도 대한민국의 종북들 중에서 종북 인사들 중에서 간첩질을 하는 인간들을 상당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약점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꼼짝 못하는 인간들이 많은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짱깨들이 매수의 천재잖아요. 여자를 동원하거나. 그래서 약점이 잡힌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고요.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인들, 그리고 사업가들.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사업하고 중국에서 정치한 인간들은 좀 거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이런 병신 같은 짓을 계속 해 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파국적인 결과, 이것 때문에 이 시간이 오래되고 이러한 결과가 벌어진다라면 정말 피를 보고 피폐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들이죠. 일반 국민이고 우리들 보수파들이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거대한 충돌적인 일이 펼쳐질 것인데, 그런데 그때는 짱깨들은 발을 뺄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계속 깝치고 있다가는 정말 잽도 안 되는 것들이 여지까지 북한이라는 지렛대를 믿고 까불고 있었는데 정말 화가 났거든. 예? 정말 아이언맨이 또는 누구죠? 예. 헐크가 변했는데 맞아 뒤질라고 깔짝댑니까? 그땐 발을 빼죠. 이것들은 아주 짱깨들 계산의 천재예요. 중국 상인들, 화교들.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맞아 뒤지는 것보다는 튀어야지. 일단 튀고. 왜냐하면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어요. 걔네들은 대한민국이 엉망진창되는 것도 목적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여러가지 경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위에 설 수 있고 엉망진창인 나라에서 기술도 빼올 수 있고, 얼마나 꼭 먹고 알 먹고입니까? 그럴 때 중국은 발을 빼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다음 판을 위해서 밑밥을 깔아놓은 게 있죠. 예전서부터 기사화 되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미리 전쟁을 위해서 자신들도 어떤 미국에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둥, 무슨 중국의 어떤 대학교 교수가 어디서 발표도 하고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시킨 거고, 이 짱깨 새끼들이. 거기다가 또 중국 지금 장성들도 그런 헛소리 하고 있죠. 미군들 만나서 왜 공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다 밑밥 까는 겁니다. 나중에 지분 챙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파국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중국은 발을 빼고 이익만 노릴 거예요. 이익.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수뇌부는 어떤 식으로든 멸망할 것이고, 그때 대한민국의 전국은 대혼돈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전국은 대혼돈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국가 경제는 너무나도 힘들어지겠죠. 국가 경제는 너무나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래전부터 드렸고요. 특히 가장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요. 그럴 땐 안보적인 면에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적으니까 국가가 지켜주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게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그러니까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당분간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예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간단하게 얘네들이 왜 이런 바보짓을 멈출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좀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얘네들 공산주의자들은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용서라는 게 뭐죠? 우리 같은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정의는 이럴 거예요. 완전히 용서하는 거죠. 말 그대로
너가 여지까지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묻겠다. 용서해 주겠다. 다만 너희가 새롭게 살아라. 어? 그 전에 죄나 그 전에 잘못은 다시는 저지르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의 그 용서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사회주의자들은. 그러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이런 용서와 같은 그러한 비슷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용서라는 그들에게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그것은 그냥 철저히 그런 단어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단어를 철저히 개인과의 그런 관계에서조차도 뭐 사회적인 조직에선 말할 나위가 없겠죠.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개념으로서 그런 거잖아요. 최룡해를 숙청해 갖고 뭐라 그러네? 걔네들 이렇게 세탁하는 거, 정신을 세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쫓아보내 갖고 고생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불러들이잖아요. 그럴 때 다시 불러들일 때 뭐 용서한다라는 그러한 거죠. 그러한 식의 개념인 거죠. 다시 말해서 너는 철저히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어떤 버러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용서인 거지. 우리처럼 깨끗하게 지난 일은 다 잊자.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새롭게 열심히 살자. 이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대반전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애초에 그러한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쟤네들은 딱 정해진 틀 안에서의 생각이잖아요. 용서라는 것도. 우리처럼 뭐 완전히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그런 것이 아니라 테두리가 정해진 틀 안에서의 어떤 용어의 사용,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용어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반전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보짓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해 자체도 사실상 우리 자유주의 진영하고 쟤네들하고는 화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화해나 사실은 저들하고 같이 공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많은 수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모르는 거죠. 이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사상이나 이념에 무감각한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인간인데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순진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같으신 분들은 아주 정확히 간파를 하셨던 분이었던 거고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러한 부분을 메가더 같은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이 그렇게 친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메가더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6.25 전쟁 승리라는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공산주의자를 몰아내는 그러한 선물을 저희에게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예, 다음에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나요? 네, 이 정부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있죠. 무엇이냐 하면 뉴스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번에 그 광명시장, 경기도 광명시장이 뭐 좀 어딜 갔다 왔나 봐요. 어디 갔다 와서 뭐 거기에서 어떤 무슨 북한에 관련된 그런 어떤 북한의 올림픽 그 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왔나 봐요. 중국 쿤밍에서 북고위급 체육계 인사를 접촉하고 왔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노컷 뉴스발로 터졌네요. 우연이 아니라 남북대화 위한 준비된 만남. 네, 여러 차례 만남에서 시종일관 우호적. 뭐 평창 참가 걱정 말라 의지가 엿보여. 뭐 이런 게 대충 그 기사의 줄거리네요. 큰 줄거리. 그리고 이것은 아마 방송에서 되었던 건가 봐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거기에서 나온 내용인가 봐요. 그것을 노컷 뉴스가 기사화 시킨 건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올림픽을 핑크빛 무드 속에서 치룰 것을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이고 중국을 자기들의 그 잔치에 중국까지 참석을 시켜서 어떤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정세의 주도권을 한국과 중국과 북한이 쥐고 가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대화와 평화 무드에 물들게 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전쟁 의지와 북폭 의지에 대해서 그것을 상쇄시키는 또는 분쇄시키는 그러한 이벤트를 사실상 벌이려고 한 거죠. 그런 와중에서 문재인은 또 요번에 보니까 뭐 미군의 F-35를 뭐 대량 구입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말도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예요. 뭐 미국에게 뭐 알랑방귀를 끼면서 한편으로는 공작을 이렇게 벌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받을 것은 다 받으면서 그것에 넘어갈 트럼프의 행정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줄 거 다 주고 진짜 속된 말로 뒤지게 맞을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뒤지게 맞을 날. 지금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가 하나하나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면서도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현실은 현실이고 또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들은 감내해야 되는 거고, 미국은 올림픽이 다가온다.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뼈를 녹이는 듯한 그런 어떤 조바심을 선사를 할 거예요. 대한민국에게. 참가 여부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베도 마찬가지죠. 아베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 놓고 참가하라고 얘기 안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올림픽 기간이 미국이 생각하는 데드라인하고 정확하게 겹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현재 전쟁을 언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한 결정을 놓고 있는데, 그 큰 상황을 놓고 어떤
이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게 미국으로서는 건곤일척의 어떤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미국이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미국은 지금 정말 다시 극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극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미국은 저는 단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넘어가거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그때서부터 망해요. 그때서부터 망하는 변곡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은 그때부터 쇠퇴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의 그 엘리트들이 그 모든 전 세계 그 엘리트들을 모아놓은 그 미국이 그것을 모르겠냐고요. 미국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제가 봤을 땐 어설퍼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미국 정부가 그냥 속아서 넘어갈 리는 없다라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지금 현재 불길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이야기를 드릴 게 있어요. 지금 김정은의 생일이 언제죠? 김정은의 생일이 1월 8일이고요. 그리고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1월 8일 이전 2016년 김정은 생일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좀 그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알아봐 보신 분 계세요? (2016년 1월 6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이 경천 동지할 일을 북한이 벌였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이 소위 말하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그 5차 핵실험을 감행했죠. 정은이가 정말 핵 강성 대국에 이르는 그러한 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실험을 감행한 게 바로 김정은의 생일 바로 직전입니다. 생일 직전에 5차 핵실험을 했어요. 수폭, 소위 말하는 수소폭탄. 그래갖고 대한민국 전 세계가 경악을 했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나 본데 그래서 전 세계가 경악을 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사드 시스템을 서둘러 배치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1월 6일날 김정은의 생일은 1월 8일이고요. 그 바로 직전인 1월 6일날 한 거고요. 경축 행사를 벌인 거죠. 북한으로서. 그리고 2월 16일은 항상 북한은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생일과 김정일의 생일을 그 전후로 해서 일을 벌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두 개 다 그 평창 올림픽 직전이나 평창 올림픽 중에 있다라는 거죠. 날짜는 1월 8일, 2월 16일. 이 두 날짜를 북한이 핵실험이나 도발을 안 하고 지나간다라고 판단한다라면 정말 우스운 거고요. 우리가 순진한 거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올림픽 때문에 안 한다라면 정말 순진한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터진 게 80조 터진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는가요? 감이 오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볼 테니까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조선일보에 요번에 80조 터졌잖아요. 뭐 북한하고 뭐 대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북한에서 대화의 뭐 조건으로 80조를 요구했다라는 등 막 그래서
북한에서 또 이게 알려지니까 지랄지랄하고 그런 게 막 그 밖으로 새나갔다고 지랄지랄하고 뭐 그런 사실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지금 떠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게 나왔겠어요? 이런 게 나온 이유는 바로 그거죠. 제가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요걸 그냥 지나가겠냐고 얘네들이. 예? 그러면 1월 8일과 2월 16일에 빅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그 기간은 올림픽 기간이다. 어? 그 기간은 올림픽 기간과 올림픽 기간 바로 직전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을 좀 다물게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의 입을 다물게 할 필요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 입도 다물게 하고 평창 올림픽도 온다라면 이건 뭐 약간 저희들은 말이 안 되는 생각이지만 얘네들 생각으로는 말이 되는 거죠. 어? 얘네들 생각으로는 좀 퍼주고 도발도 못하게 하고 올림픽도 참가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평화, 어? 전쟁은 없다, 평화, 대화 이런 거에 있어서 선전할 수 있는 거의 뭐 그들 시각입니다. 그들 시각으로는 완전한 어떤 그 시나리오죠. 응? 그런 가운데 그 80조가 터진 게 아닐까요? 80조 이야기가 그런 것 때문에 저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북한으로서도 정말 되는 장사죠. 이것에는 굉장히 고도의 노림수가 있는데 물론 이 고도의 노림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다 읽고 있는 거고 아유 참 가소롭게 보이겠지만 따내는 고도의 노림수인 게 북한으로서도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예. 이 이벤트를 좀 참아준다. 그래 우리가 정말 너희가 어여삐 여겨 너희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 도발을 안 할게. 대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도발을 안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돈도 챙기고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뭐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고 뭐 앞으로 뭐 만약에 준다면 말입니다. 네, 가정이죠. 준다면 어마어마한 돈도 챙기고 거기에다가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대화 무드를 조성해서 미국의 북폭 의지를 꺾고 미국의 예방 타격, 예방 전쟁의 그 흐름을 국제사회에다가 대놓고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미국은 공경에 빠지고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정세의 흐름을 그들의 손아귀에 잡을 수 있다라는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정말 꼭 먹고 알 먹고지. 그러한 상황에 다다르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거를 받아들이겠냐고요. 이 뻔한 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미국이 받아들이고 나면 미국에는 어떠한 길이 남는데 예? 이걸 받아들이고 났을 때 미국에 어떠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기다리는데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참가 여부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참가 여부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무슨 제가 진짜 그 말을 좀 하겠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저거. 이거 무슨 개소리를 하나? 야 니들끼리 지져. 너희들끼리 짓고 떠들고 까불고 마음대로 해봐. 어? 좋아 분위기 무르익혀봐. 그리고는 내뱉는 게 미국이 우린 그런 일 없다죠.
그게 바로 틸러슨의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보도문 아닙니까? 응? 항상 해왔던 훈련, 뭐 그거 취소하고 뭐 그런 거 얘기 없었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저는 전서부터 이야기했었죠. 예. 1월이나 2월 정도가 데드라인이 될 것이다. 근데 미국은 3월이라고 했네요. 미국은 3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유두리를 부려서 최대한 최장 빠르면 정말 빠르면 제가 보는 1월, 2월 그러면 여기서 좀 늦으면 3월, 4월 예, 정말 촉박한 시간이고요. 미국으로서도 촉박한 시간이고요. 그 시간 안에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올림픽 참가 결정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만 무슨 마약을 했는지 무슨 뭐를 했는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제 방송을 계속 들어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늦은 밤이고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오가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무슨 말을 꺼내야 되는 게 맞는지 좀 복잡한 그러한 하루고 복잡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일찍 하려고 했어요. 일찍 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도 많고, 네, 오늘 중요한 영상들, 자유한국당 영상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나 뭐 이러한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좀 두드러지게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방송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가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앞에 있을 그러한 예상들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 놨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거의 다 현실화 되어 가고 있어서요. 마음이 한편으로는 착잡하고요. 예,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평창 올림픽에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권 5년 동안 써야 될 힘을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에 다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을 다해서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미친 짓이죠. 5년 임기 내내 이렇게 써야 될 힘을 몰아서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에 다 쏟아붓고 있는 느낌인데, 결론은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국난에 있어서 6.25 때 6.25로 이렇게 치면 낙동강 전선이고요. 지금 마지막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공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모든 것을 다해서 쏟아부은 공세가 지금 무의로 끝날 가능성이 무지 높거든요. 그러면 이 공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낙동강 전선이에요. 낙동강 전선. 낙동강 전선. 예, 이 공세가 끝나고 나면 융산 폭격이 있을 것이고요. 이 공세 와중에 우리 보면은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미군의 B-29인가요? 고고도 중폭격기죠. 예, 그것이 외관 쪽을 정말 소위 말하는 융단 폭격을 하고, 그 이후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예. 이들의 모든 사력을 다한 공세가 끝나면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니, 그 이전에 올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갈지 그 와중에서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뉴스에서나 이렇게 지금 떠들썩하고 있는 게, 문재인이 평창으로 가는 기차인가요? 새로 기차 만들어졌나봐요. 난 그 기차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차에 타서 CNN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것 때문에 떠들썩하잖아요. 그 내용인즉슨 한미 연합훈련을 올림픽 기간 중에 이렇게 치러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게 요구를 했고, 미국도 검토 중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 나는 못 들었는데 라는 그러한 반응이 나왔죠.
틸러스 국무장관은 19일날 한국이나 일본과 오랫동안 현지 시간이에요. 현지 시간 19일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 뒤에 한국이나 일본과 오랫동안 해오고 예정되어 있는 정기 군사 훈련을 변경하는 어떤 계획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고, 틸러슨 장관은 이 훈련은 여러 해 동안 진행해온 것이고 정기적으로 해왔다. 사전에 공표한다. 훈련에 관해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예정된 것을 바꾸는 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한다라고 예, 뭐 간단하게 부인 아닌 부인을 해버렸죠. 이런 거예요. 혼자서 지금 현재 그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미국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인 즉슨 이것은 어디를 무엇하고도 이어지죠? 이러한 말은 결국에는 그 미국이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그 취하고 있는 태도가 있죠. 참가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말을 한 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결정된 바 없는 듯한 그러한 애매모호한 말로서 지금 계속해서 일관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를 사실 그것 자체를 가늠하기가